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경찰청이 그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피의자 사망 시에 공소를 기각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 성폭력 혐의가 발생한 때는 2015년 11월 장 전 의원이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이었고요. 피해자 A 씨는 10년 가까이 지난 올해 1월에 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경찰은 3월 28일에 장 전 의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처음 소환 조사를 했고 장 전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이 그 장 전 의원의 육성 등이 담긴 사건 당시에 호텔 객실 영상, 또 사건 이후 회유를 위해서 오간 문자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후에 장 전 의원은 3월 31일에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성단체들이 지금까지 수사한 거라도 경찰이 좀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사가 이제 80% 진행이 된 만큼 수사 결과를 공식 기록에 남기거나 이제 공개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해왔는데요. 경찰은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피의자가 사망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피해자 측이 받은 이제 불송치 결정 통지서에도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사실관계만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에 이제 현장에서 피해자가 직접 찍은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서는 이제 사건 당일 촬영한 것이 맞다라고 기재를 했고요.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이제 서울 해바라기 센터에서 채취한 뒤 그 국가수가 감정한 남성의 DNA 여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피의자에게 구강세포 채취를 요청을 했지만 거부했고 압수수색 신청 등을 검토하던 중 피의자가 사망을 해서 DNA를 대조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DNA가 장 전 의원의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할 때 10년 가까이 고통을 받다가 용기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 사건 종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그 피해자 A 씨는 이제 사건 종결이 불합리한 처사다 이런 심경을 내놨는데요. 이제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가 너무나 야속하다. 고소하기 전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참담하다는 심경을 담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여성 단체들도 경찰의 가해자 사망으로 인한 수사 종결 관행을 비판을 했는데요. 이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 성폭력 의혹 사건에서도 박 전 시장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잖아요. 이 결정이 이제 박 전 시장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억지 피해다 이런 주장이 한 근거로 활용이 되어 왔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피의자는 이제 수년간 2차 피해로 시달려 왔고요. 일례로 지난 2023년에 이제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이 제작해서 2차 가해 피해 비판을 받았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이 영화는 박원순은 억울하게 죽었고 피해 사실은 거짓이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여성 단체들의 주장인데요. 당시 법원은 영화가 공개되면 이제 피해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2년이나 지났는데 1심 선고는 다음 달에나 이루어집니다. 그 박 전 시장이 이제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에 4년 만에야 대법원에서 이 결정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이 생각을 해보면 피의자가 사망을 했으니까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 뭐 이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시스템상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공소 제기도 할 수 없다 보니까 수사권을 종결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것이 법 체계상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사건 자체가 없었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선 어떠한 수사로 인한 뭐 중간 결과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보고서라든지 정보 제공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수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수사 인력이 투입이 돼서 이것에 매달리는 것은 낭비다라고 보는 측면이 가미가 되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도 폐기가 된다라든지 어떠한 중간 결과라든지 자료 자체가 피해자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지금 이제 피의자가 사망을 했으니까 사법적 처벌은 당연히 못하겠죠. 그런데 이 사건을 처리하고 종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와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우리와 차이가 납니다. 미국의 경우나 아니면 뭐 영국,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처벌 대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형사 소추 자체는 중단이 되지만 수사 보고서라든지 증거 기록이라든지 수사 결과는 기관의 내부 자료로서 영구적으로 보존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역시 만약에 피해자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정보 제공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그러한 수사 보고서를 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억울하다 아니면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진실을 밝혀냈는지 비록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자료를 받아보게 된다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검찰 내부적으로도 최종 종결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공소권 없음 아니면 뭐 수사 종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떠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하나의 중간 기록을 남겨두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영국도 사실 조사만 별도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원천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중단된다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형벌은 종료가 되더라도 기록은 역사적으로 좀 남게 된다, 영구적으로 보존이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진실 규명보다는 지금 수사의 효율성, 인력 문제 때문에 사건을 처리하고 종결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방식에 꼭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은 들기는 합니다. 네, 오늘 두 번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